아유, 과장님. 아유,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수원 지프전시장 홍승환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차를 소개해드리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랭글러 보니까 여기 네. 그 로고를 보니까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아. 포바이 모델 맞죠? 눈치채셨습니까? 4X입니다. 네네. 잘 어울리는 장소여서 이제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 네네. 사실 과장님께서 이제 그 랭글러 이제 그 포바이 2를 이제 타고 오시면서 약 15km 주행을 하시잖아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네. 네, 뭐 전체적인 뭐 그 연비나 이제 승차감 가볍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타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승차감이 정말 너무 좋고요. 기존에 랭글러를 타시던 분들이 많이 불편을 말씀하셨던 핸들의 유격, 그 부분이 정말 거의 없어졌다라고 느낄 정도로 일반 SUV랑 동일한 승차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연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모드로 해서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저는 지금 일부러 네. 기존 차량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고자 해서 최대한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eSave 모드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제 평균 연비가 9.4 정도. 아, 그래요? 네네네. 오, 9.4 정도 굉장히 잘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로 오게 되면은 연비는 굉장히 많이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스트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프 수원전시장의 홍승환 과장님이랑 지금부터 랭글러 이제 오버랜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랭글러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고민 좀 많으실 거예요.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이걸 좀 선택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실 텐데 그 걱정을 오늘 확실히 제가 해결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연비, 승차감 이런 것들이 정말 8천만 원 상당하는 가격들을 커버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홍승환 과장님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네, 과장님 그러면 이 차 전체적으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외관적으로는 큰 차이는 못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은 4x2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블루 배지, 그리고 레터링 역시도 좀 블루 느낌이 있고요. 요 위쪽에 보시면 바로 여기가 충전 단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쪽을 통해서 충전을 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같이 전기 그리고 가솔린을 같이 사용도 가능하고요. 배터리가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전기차처럼 전기 모드로만 이용도 가능하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뭐 타이어하고 휠도 이제 기존과 좀 바뀐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일단 휠 디자인이 기존에 보시던 디자인과는 좀 많이 달라질 텐데요. 요게 바로 4x2 를 위해서 나온 휠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고요. 실제로 뭐 타이어 같은 건 동일한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신발 바뀌면 옷 전체 태가 바뀌듯이 휠이 바뀌면서 태가 좀 많이 바뀐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사이드 스텝도 좀 눈에 띄어요. 네. 랭글러 이제 오르내리기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루비콘 모델과 사하라 모델들, 국내에서는 오버랜드로 불리고 있는 모델 두 가지 전부 다 4x2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는 이번에는 오버랜드 사양으로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올라가도 전혀 무리 없는 네, 튼튼한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서 뭐 실내에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죠? 전체적인 느낌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차량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일렉트릭 모드, 그리고 eSave 모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손으로 여닫았던 주유구 버튼을 이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을 충전 시에 확인할 수 있는 LED 패널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기판 자체가요, 기존에 있던 랭글러랑 다르게 4x2 전용 계기판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같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안에 나와 있는 뭐 기능상이나 표현해주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조금 변경된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드 기능이 따로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현재 주행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 사용량이나 혹은 연비 뭐 이런 걸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번에 그 랭글러 이제 4x2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개선이 맞습니다. 300마력이 넘는 걸로. 아시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차량 같은 경우엔 엔진은 기존에 있던 가솔린 엔진과 동일하게 들어가요. 272마력. 근데 두 개의 전기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370마력 이상의 힘을 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70.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 네. 제가 언덕이 있는 이제 구간으로 아. 자기를 모셔가지고 이 차의 파워적인 측면도 한번 같이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분들께서 어쨌든 이 차 한 차의 이제 가속 부분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예, 실제로 좀 이렇게 그 장거리 주행해 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굉장히 여유롭고요. 네. 폭발적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속력이 이 차량이 이제 아무래도 네. 전기차가 가속력이 높은 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예. 기존에 갖고 있던 이 랭글러의 가솔린 힘과 네. 전기 모터가 같이 합해지다 보니까요. 네. 가속력 부분에서는 정말 웬만한 차량이 넘보기 힘들 정도의 느낌을 확실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차량은 눈을 말씀드리지만 달리는 차량보다는 오르는 차량의 베이스다 보니까요. 네. 이 마력이 높아서 뭐 고성능 스포츠카처럼 치고 나가는 맛보다는 올라갈 때 굉장히 여유롭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주행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이 네. 뒷좌석 승차감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근데 살짝 내려서 한번 뒤에 한번 타볼게요. 네. 제가 지금 이제 2열에 이제 앉아서 이제 가볍게 이 승차감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이 랭글러 이제 2열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이 사실 혼자 탄다기보다도 가족을 위한 차량으로 선택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뒤쪽에 탑승하게 되는 자녀분들 생각을 해서 뭐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실제로 기존에, 그러니까 이 전 세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이 안 좋다는 평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JL 모델로 바뀌게 되면서 승차감이 좋아졌다는 걸 타보신 분들은 아는데, 사실 그 기존의 차량을 겪어보신 분들은 랭글러가 그렇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랭글러보다도 차량 무게가 무거워지고 조금 더 무게중심이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쪽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기존에도 타보셨잖아요, 기자님. 시트가 더 편해진 거 못 느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히. 네. 이 시트가 커졌어요. 네. 예, 시트가 커져가지고 허벅지 부분이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승차감이라든지 착차감 이런 부분이 월등히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2열에 탔잖아요. 사실 저는 2열 승차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빙 한 코스가 제가 이제 많은 차들을 가지고 오는 이제 하우곡이라는 곳인데, 제가 이곳에 이제 SUV들을 이제 가지고 오는 이유는 한 차의 이제 SUV 이제 롤링과 코너에서의 흔들거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곳 하우곡에를 좀 자주 찾고 있는데, 랭글러 이제 2열 승차감은 상당히 괜찮다. 이 시트가 이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면서 시트의 착자감이 랭글러 특유의 롤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많이 좀 상실시켜준 느낌이고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컨대 제가 지금 1.1카로 타고 있는 볼보 XC40 같은 경우도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에 이제 오래 타시는 분들이 어떤 그 2열 승차감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 시트가 좀 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상쇄시켜졌다는 부분을 제가 2열에 타면서 좀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제 2열 승차감하고 어쨌든 이제 출력적인 부분을 얘기했고, 이번엔 연비 한번 할 텐데 연비 재료 세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됐고요. 가볍게 한 5km 정도 이제 주행을 할게요. 연비에 조금 더 좋은 세팅으로 가야 될까요? 현재 어떤 모드로 했죠? 지금 하이브리드 모드로 들어갔고요. 네. 내리막길이라서 이제 재생 충전까지는 뺀 상태입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건 약간 번외 얘기인데, 네네.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4x2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을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도심에서 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효과의 차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네. 왜냐면은
시내 안에서 단거리 혹은 이제 조금 뭐 중거리 정도까지는 거의 웬만하면은 전기 모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연비 같은 측면에서는 사실 뭐 기름값 없이 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전기차처럼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차량 전기차 특유의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요거는 30km 이하일 때만 워낙 조용하니까 네. 보행자들의 위험을 조금 위협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30km가 넘어가면 이 소리는 끊기게 됩니다. 일부러 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다른 그렇죠. 차, 국산차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야, 진짜 너무 조용하다. 이게 기존에 이제 랭글러 하면 약간 좀 이게 투박한 이미지, 이제 거친 이미지를 좀 가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많이 상쇄시켜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영업사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같은데 단점이 생겼어요. 이런 거 좋아요. 예, 이게 왜냐면 네. 차량이 너무 네. 조용해지다 보니까 네. 외부 소음이 더 커진 느낌이 들어요. 예. 흔히 말하는 이제 풍절음 같은 경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생겨서 네. 시승할 때 음악을 네. 좀 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너무 또 이제 그 안 좋은 걸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람이 이제 솔직하니까. 네,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제 네. 그러면 랭글러 이제 그 고객분들께서 네네. 어쨌든 이제 많이 좀 아쉬웠던 핸들 유격 문제, 이제 그게 네. 어떤 건지 이제 가볍게 질문 좀. 시스템상의 차이가 있긴 한데 이 차량은 오프로드를 베이스로 만드는 차량이다 보니까 핸들 방식이 볼 조인트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조금의 유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 계속적으로 차량의 위치를 조금 이제 핸들을 통해서 조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익숙해지면 괜찮긴 하지만 처음에 겪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왜 이런 게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게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 타보면서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그냥 일반 SUV랑 차이가 없는데? 라는 느낌? 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턴 좀 할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조금은 처음에 랭글러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 외관이나 여러 가지 마음에 써서 구매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데 기존에 타시던 차량은 핸들을 아주 약간만 잡고 있어도 직진이나 이제 주행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는데 사실 이걸 조금씩 조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긴장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되는 혹은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상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옵션이 그 ACC 기능 이제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실제로 사용해 보셨나요? 그럼요. 어떠셨어요? 이게 핸들 조향은 빠져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볼 조인트 방식이라서 핸들 조향까지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앞차간 거리 그리고 속도 유지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요즘은 뭐 저희 차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상향 평준화가 돼서 웬만한 차량들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고 써도 되는 기술이지 않을까. 이제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약 한 200m 정도, 한 1km 정도 주행했을 때 연비는 평균 10.2 이제 2가 나왔고 이제 주행 거리가 이제 늘어날수록 연비는 더 이제 늘어나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랭글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런 그 기름값, 유지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니까 연비적인 측면에서 개선됐다. 그리고 오래 타실 분들은 이렇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가는 게 유리해요. 맞습니다. 사실 뭐 한 1, 2년 타셨다가 이제 바꾸시는 분들은 불리하고요. 오래 타시는 분들은 이런 그 전체적인 유지비가 이제 친환경차가 훨씬 좋은 건 명백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차량을 구매를 해서 이용하시는데 이용하시는 이제 성격 같은 게 처음에는 뭐 장거리도 많이 타시게 되고 단거리만 타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많이 있으실 텐데 어느 정도 운행하시다 보면은 이 차량의 장점만을 활용하게 되는 운행 스타일로 바뀌게 되시잖아요. 그게 맞춰진다고 하면은 사실 효율성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엔진은 켜지지 않고 현재 전기로만 달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엔진 소음이 안 나잖아요. 이쪽에 보시면 RPM이 그냥 꺼져 있는 거 보실 수가 그러네요.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나오는 게 이
연비 자체가 뭐 맥시멈 네. 99.9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연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참 부럽네요. 진짜 어떤 부분이 다시게 될지. 저도 빨리 출고를 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리뷰 이제 조금씩 마무리해보세요. 네. 직진할게요. 네. 네. 아님께서 이제 이제 자동차 이제 판매를 하시면서 네. 이제 가장 이제 뿌듯했던 순간 이제 한 분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랭글러를 판매하고서 사실 가장 기분이 좋았던 건 고객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자녀분과의 아웃도어 라이프를 꿈꾸시면서 구매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출고한 고객님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연락을 취하고 안부를 묻게 되는데 사모님께서 어느 날 아이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안 챙겨줘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 차량을 구매하시기 전에는 진짜로 아이가 너무 핸드폰과 뭐 이제 태블릿 PC 게임 이런 부분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집에서도 대화도 너무 없고 말도 안 듣고 뭐 좀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게 좀 많이 고민이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차량 구매하시고 이제 오프로드를 좀 즐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더 먼저 나가자 바깥 생활을 좀 더 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 간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졌고 아이도 이제 게임이나 핸드폰에 치중하던 시간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다고 하시면서 저와 상담하면서 이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을 때 좀 직업적으로 잘했다. 내가 잘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가 있죠. 사실 되게 뭉클하네 진짜. 예. 이렇게 맞아. 언덕 부분에서 이제 엔진이 켜지게 되는 부분인 거죠. 직진하겠습니다. 아까 카페로 네. 갈게요. 마지막으로 이 차 네네. 어떤 뭐 가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로모션이나 출고 대기기나. 일단은 가격적인 측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8,000만 원대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가격은 8,340과 8,69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차처럼 보조금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할인 혜택은 없는 상태고 저희 딜러사 그리고 이제 지프 코리아에서 진행하고 있는 할인 정책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데 약 한 100만 원 정도 가량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고 대기기간은 어떻게 되죠? 일단 아직 출고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자체가 한정 모델이다 보니까 올해 국내에 들어오는 대수가 한 80대 가량 돼요. 그래서 현재 계약하신 분들도 이제 출고 대기 중이신데 아마 이제 요번 10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출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약 5km 정도 주행을 이제 마치고 전체적으로 연비 목적지에 도착하기 한 300m 남았는데 연비가 이제 평균 연비 이제 10.5가 이제 나왔고요. 이거는 중간중간 이제 엔진이 개입했을 때 이제 연비가 10.5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무조건 이제 그렇게 50km 이하로 다니는 전기로만 다니니까 이제 그 연비를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